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2019 CES로 알아보는 미래 생활이에요. 자, CES라는 행사는 세계 최대의 가전제품 박람회인데요. 가전제품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자신의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그런 자리로 자꾸 변신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보시면은 미래가 이렇게 바뀌겠구나라는 힌트를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흥미로운 것들 모아서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어요.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키워드는 자, 이제 로봇이 가전제품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특히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LG의 클로이라는 로봇 시리즈는 뭐 전부터 공개가 됐지만 드디어 삼성에서도 로봇 가전제품을 공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로봇을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요. 삼성봇 케어라고 해가지고 건강관리 로봇이에요. 저렇게 위에다가 터치를 하게 되면은 나의 심장 박동수라든지 혈압 같은 것을 분석해 주고요.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건강 관련 기능들을 넣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뭐 삼성봇 케어뿐만이 아니라 뭐 예전부터 도요타에서도 HSR, 휴먼 서포트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간병 로봇 이런 걸 선보이기도 했고 몇 년 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는 필로라고 해서 약 챙겨주는 로봇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생활에 있어서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강과 관련된 로봇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밖에도 공기청정기 로봇도 선보였고 물건 날라주는 리테일 로봇도 선보였는데요. 뭐 그렇게 특별할 점은 없어 보였고요. 대신에 제가 또 관심 있게 본 거는 바로 저 삼성 잼스라고 하는 입는 로봇이에요. 저는 로봇을 입게 되면은 이제 하체 힘이라든지 그런 근력을 증가해 줄 수 있는 외골격 로봇이라고 불리는 그런 로봇인데요. 삼성에서 드디어 저런 걸 공개했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봤던 외골격 로봇과 다르게 굉장히 얇고 간편해졌습니다. 실제로 무게가 2.1kg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가벼워진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한 100만 원 선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근력을 향상시켜줄지 진짜 입어보고 싶은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LG에서도 클로이 로보스트라고 해서 선보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LG 같은 경우에는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근력을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해주는 용도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은 삼성은 일상생활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뭐 그럴 때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저걸 기능을 반대로 쓰면은 내가 움직일 때 좀 더 힘들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근력을 더욱 쓸 수 있게. 그래서 재활치료라든지 운동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일상생활에 들어온 그런 로봇 형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CES 삼성의 로봇들이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이제 확실히 로봇이 가전제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죠?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을 받았던 로봇은 저 반려로봇 러봇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로봇들과는 다르게 일단 질감이 포근하게 천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안아 올렸을 때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로봇은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반려 로봇이에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CES에서도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CES에서는 사실 소니의 아이보라는 반려 로봇 강아지가 인기였다면 올해는 바로 저 러봇이 인기였습니다. 저 로봇은 참고로 소프트뱅크의 페퍼라는 로봇을 만든 개발자가 회사를 차려서 만든 로봇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반려 로봇들 뭐 귀엽고 뭐 한 번쯤 사보고 싶기는 한데 문제가 있죠. 비싸요. 특히나 저 러봇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3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출시가 될 예정이긴 한데 올해 출시되는 거는 2대를 세트로 팝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아이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월 이용료가 나가요.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 통신료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러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제일 저렴한 로봇 요금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로봇 시장이 열리고는 있습니다만 대중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자, 어쨌든지 간에 뭐 여러 가지 로봇들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점점 이제 알게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커져가는 가정용 로봇 시장을 꼭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도 미래 생활을 먼저 체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라든지 로봇 강아지라든지 이동형 CCTV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최근에는 벡터라고 해가지고 반려 로봇도 구매해서 써보고 있는데, 몇 가지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몇 가지는 굉장히 흥미롭고 몇 가지는 되게 쓸모가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스마트 라이프 그 컨텐츠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이 발달하고 있는 건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실용성이 크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로봇 청소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사람들의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로봇들은 과연 어떤 제품일까? 어떤 기업에서 히트를 칠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로봇이 있다면 정말 편리할지 이런 거를 상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로봇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스마트 홈이에요. 아무래도 소비자 가전제품 전시회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스마트화된 가전제품들을 선보였죠. 특히나 뭐 LG나 삼성이나 뭐 가전제품들의 특징이 그거죠. 이제 음성 명령으로 제어가 된다는 점, 그리고 가전제품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시연해 봤어요. 패밀리 허브라고 디스플레이 달린 그런 냉장고 아시죠? 거기에다가 음성 명령 해가지고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하면 보여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레시피에 오븐에 150도로 가열하세요 라는 게 나오면은 이제 그 패밀리 허브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오븐을 150도로 예열해놔. 그러면 삼성 오븐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걸 꿈꾸고 있는 거고 뭐 이거 새로운 건 아니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과연 삼성 인공지능한테 명령해가지고 LG 오븐을 작동시킬 수가 있을까? 왜냐면 우리가 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뭐든지 가전제품을 통일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제조사의 제품을 쓰게 되는데 각각의 제조사가 이제 서로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은 스마트홈 생태계가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여기랑 제휴가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쓰는 AI 플랫폼, IoT 플랫폼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대기업마다 그리고 제조사마다 통신사마다 서로 영역 싸움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홈 생태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스마트홈의 해결 과제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연결 얘기를 드린 거고요. 또 요번에 재밌게 본 제품은 바로 저 구글 부스에 나온 스마트 버튼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능을 저 스마트 버튼에 연결하게 되면은 버튼을 눌렀을 때 모든 우리 집 기기들이 꺼진다든지 외출할 때, 아니면은 버튼 눌렀을 때 메일을 보낼 수 있다든지, 버튼 눌렀을 때 음악을 재생시킨다든지 여러 기능을 넣을 수가 있는 건데요. 저 버튼 상당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앞으로 미래의 가전제품은 뭐든지 음성으로 제어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음성 명령이 편리한 순간이 따로 있고 버튼이 편리한 순간이 따로 있고 리모컨이 편리한 순간이 다 따로 있거든요. 자, 특히나 저 버튼 저도 쓰고 있는데요. 플릭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능을 넣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버튼이에요. 음성 명령보다 편리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뭐 형광등 제어하겠다고 옆 사람 자고 있는데 말로 켜면은 옆 사람 깨잖아요. 그랬을 때 침대맡에 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용하게 킬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제품은 음성 명령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버튼 방식, 리모컨 방식, 스마트폰 방식, 음성 명령, 제스처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옵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생기는 것이 가전제품의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버튼을 음성 명령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음성 명령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는 편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편리하게 각 상황마다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계속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스마트홈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에 뽑은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번에도 한국의 TV가 굉장히 화제가 됐죠. 제가 특히나 재밌게 본 제품은 바로 저거예요. 삼성의 마이크로 LED TV인데 모듈형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조립을 하면서 연결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삼성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화면 크기, 화면 비, 해상도, 베젤 뭐 이런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에 붙여두고 그때마다 기능을 넣어가지고 쓸 수 있다 보니까 정말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래는 정말로 디스플레이 가능성 저는 무궁무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도 저렇게 나노 리프라고 해가지고 모듈형 인테리어 제품을 쓰고 있는데 저건 그냥 색깔만 바뀌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삼성의 디스플레이를 저런 식으로 활용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쓸데가 많을 것 같아요. 가짜 창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세로를 길게 만들어서 가짜 거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여러모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만큼이나 요번에 더 화제가 됐죠. 저렇게 돌돌 말리는 TV가 LG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죠. 자, 필요할 때는 저렇게 탁자에서 꺼내 쓰다가 필요 없을 때는 탁자로 넣어가지고 그 공간을 또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빼꼼 내밀게 해가지고 그 부분만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디스플레이가 유연하고 휘어지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건데, 자, 저는 저 TV 자체보다는 저렇게 얇고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휘어가지고 다양한 곳에 다양한 형태로 붙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더 높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LG에서도 저렇게 폭포를 가상으로 구현을 했었는데 저런 것들이 앞으로는 뭐 인테리어라든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첨단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현실과 가상의 환상적인 조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VR은 쓰면 무겁고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증강현실은 핸드폰 들고 다니면 또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게 된다면은 가장 편리하게 현실과 가상을 섞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TV로만 보시지 말고 저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상상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재밌게 본 제품은 구글에서 시제품으로 선보인 건데요. 전자 잉크를 써가지고 필요한 정보만 아주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날씨라든지 회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늘 표시할 수 있게 설정을 해두면은 냉장고에 붙여두건 문 앞에 붙여두건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만 간단하게 본다는 거죠. 저런 제품 전자 잉크는 특히나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게 만들어서 잘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재밌게 본 제품이 바로 저거예요. 레노버 스마트 탭이라고 해서 앞으로 AI 스피커에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올해 출시될 AI 스피커도 아마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 디스플레이 없는 제품들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대세거든요. 근데 저 제품은 저렇게 디스플레이형 스마트 스피커로 쓰다가 저 태블릿을 떼가지고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태블릿으로 썼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스마트 스피커로도 쓸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아낄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상당히 머리를 잘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올해 아마 많이 나올 텐데 저렇게 좀 더 편의성을 생각한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첨단 디스플레이들을 활용할 곳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얼마 전 미래예보에서 이 주제로 한번 다루기도 했거든요. 그냥 TV로만 쓰긴 너무 아까우니까요. 우리 다양한 활용처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뽑은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자동차예요. 자, 이제 소비자 가전제품 전시회에 자동차가 계속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가전제품이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또 먼저 보여드릴 거는 앞서 디스플레이를 보여드렸잖아요. 얇고 이제 선명한 것들, 가격도 저렴해지다 보니까 차 안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 크기 자체도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포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정보를 표시해 주기도 하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들을 표시해 주기도 하고 각종 차량 제어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버튼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벤츠에서는 이번에 선보인 것이 디스플레이를 계속 터치하면 지문 묻고 좀 그러니까 저렇게 제스처만으로 근접해서 가기만 하더라도 반응을 하는 그런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또 디스플레이 할 때 우리 차량의 전면 유리 있잖아요. 거기에 정보를 띄워줄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HUD.
그런 디스플레이도 좀 더 확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거는 웨이레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기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다르게 좀 더 크죠. 근데 저 회사가 현대와 제휴가 돼가지고요. 이번에 현대 제네시스 G80에 저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좀 더 안전하게 다양한 정보를 증강현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한번 앞으로 G80 어떻게 나올지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차량에 인공지능 카메라가 달리게 되면서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얼마나 졸려 하는지, 시선을 얼마나 분산하는지 그럴 때마다 파악해서 경고음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사용자의 기분을 파악해서 음악을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이 차 안에 탑재가 되면서 음성 명령으로 명령도 하고 내 상태도 파악하면서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래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그냥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 안에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음성 명령으로 에어컨이나 뭐 각종 기능도 제어하고 생체 인식,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차 문도 열고 그리고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내 상태도 파악을 해주고 그리고 스마트 홈이랑 연결돼가지고 운전하다가 우리 집에 온도 조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운전하면서 사무실 갈 때 보일러를 차 안에서 사무실 보일러를 조절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많이 탑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탔던 자동차가 2차 산업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 한마디로 4차 산업 자동차예요. 최첨단 기술들이 다 자동차 안으로 계속 스며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 사기가 지금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도 차 사려고 요즘 많이 알아봤는데 최첨단 기능이 들어간 자동차는 디자인이 별로고 디자인이 예쁜 자동차는 비싼데도 첨단 기술이 안 들어있고 뭐 이런 상황이 많아가지고 지금 샀다가는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셨다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들어간 이런 자동차들을 구매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은 좀 저렴한 자동차를 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또 자동차는 비싸다 보니까 자동차 자체를 바꾸는 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부착해가지고 첨단 기술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제품 같은 경우는 누구 버튼이에요. SK텔레콤의 그 누구 음성 명령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를 차 안에서 음성 명령으로 할 때는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그랬을 때 저런 버튼을 연결하면은 그걸 좀 더 편리하게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출시가 됐는데 전 잘 쓰고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앞으로 추가 설치형 자동차 전장 사업의 가능성 굉장히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차는 바꿀 수 없으니 설치를 하고 간단하게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첨단 장치들이 계속해서 곳곳에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화제가 된 거는 저 현대의 엘리베이트라는 자동차죠. 아주 재밌습니다. 뭐 실제로 만든 건 아닌데 평소엔 저렇게 바퀴로 굴러다니다가 험한 지형이 있을 때는 다리처럼 나와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자동차라고 많이 기사들을 뽑으시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느끼는 점은 그겁니다. 앞으로 자동차 기업과 로봇 기업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를 자동차라고만 보게 된다면은 생각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이 작품 아시나요? 르네 마그리트라는 초현실주의 작가의 작품인데요. 파이프를 그려놓고 아래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자동차라는 걸 볼 때도 단순히 자동차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동형 스마트폰이다, 이동형 가전기기다, 이동형 스마트 홈이다, 아니면 이동식 컨테이너 박스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확장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만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좀 더 신경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자동차 기업에 갈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자동차로 봐서는 앞으로는 곤란할 것 같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이 CS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가정 로봇이 점점 대중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실용성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홈은 많이 커지고 있지만 일단 실용성 생각해야 되고, 특히나 국내에서는 대기업들 간에 너무 영역 싸움만 하지 말고 많이 제휴를 해주셔야지만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부분. 자, 그리고 첨단 디스플레이를 이제 TV로만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할지, 이 부분의 가능성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가 4차 산업 자동차입니다. 달리는 스마트폰, 달리는 로봇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념이 바뀌고 있고, 자동차 자체를 바꾸기는 힘들기 때문에 첨단 기술들을 쓸 수 있는 각종 제품들을 누가 만들 것이며 얼마나 잘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도 주목을 하신다면은 재미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소식,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